와우, 우후! 왜 이러냐고요? 바로 어제 100분 토론 때문이죠. 주제가 뭐였냐고요? 게임. 게임 좀 제발 냅둬요 좀. 뭐 좋아요. 좋다고요. 상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100분 토론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고,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게이민들이 화가 났는지 오늘도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영상 하나만 짧게 같이 보고 오시죠. 일반인이나 굳이 그 논문까지 그죠? 보지 않아도 알 수 아니, 있습니다. 그거는 네. 말이 안 돼. 이게 우리나라의 불쌍한 중고등학교들 현실이에요. 불쌍한 질문 네, 먼저 말씀 전혀 불쌍하지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 안 돼! 이번 주제는 제가 또 전문 아닙니까? 프로게이머 출신 게이민으로서 오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취미 활동을 가지더라도 그게 머릿속에 꾸준히 맴도는 순간이 한 번쯤 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독서, 낚시, 드라마 등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유독 게임, 이 게임에만 엄청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근데 다들 그거 아세요? 지금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는 독서가 과거 중세시대 수사들에게는 일부 금지되는 행동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 시민연대 정책국장님께서는 온라인 사회적 관계망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감이 가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SNS 시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요즘은 만나서도 카톡, 인스타, 페북,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게임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데 이걸 모조리 부정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 자체를 전혀 모른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 20년 전 사회와 오늘날 사회는 엄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의 관점으로 오늘날 사회를 바라본다면 정말로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요즘은 실제로 중요한 것이 만나서 폰번호 주고받는 것보다 페북, 인스타 이런 SNS 친구 맺는 거, 즉 팔로워가 훨씬 중요할 정도로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 본인의 기준으로 사회를 바라보니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보통 제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도 자식이 게임하는 게 너무나 싫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식이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대답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자식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조차 전혀 몰라요. 그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자식이 저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만 게임해라, 게임 좀 그만하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차라리 해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식이 왜 그 게임에 빠졌는지, 그 게임 속에선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니까 자식과 대화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분들 입장에선 어떻겠습니까? 더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그런 건 필요 없고 내 자식이 게임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는 단절되고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극단적으로 컴퓨터 선을 끊어버리네, 내 자식이 게임 때문에 망해버렸네, 이런 말씀까지도 쉽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께서는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 눈이 퀭하고 뭔가 이상한 사람들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프로게이머라 하루에 18시간 정도를 게임만 했습니다. 퀭한가? 아무튼 저는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자식이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게임 속에서 어떤 위안을 얻길래 그 게임을 계속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만큼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회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 부모님들한테도 하지 못했던 얘기를 온라인의 세계에서 편하게 그런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게임이 아니라 게임 중독이 잘못됐다, 게임 중독이 질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 규정을 짓는 것 또한 전문가 집단이나 의사가 하게 될 텐데 거기엔 철저히 주관적인 의견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이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기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멀쩡한 내 아이가 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합리적 의심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게임이 나쁜 게 아니라 게임 중독이 나쁜 거다. 좋아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면요. 그런데 결국 그런 걸 규정 짓는 거는 정신과 의사가 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이 정도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게임 수출이 K-팝의 11배나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게임이 하나의 주류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문화적 활동에 대한 부작용을 의학적으로 그리고 병적으로 낙인을 찍는 순간 이것이 개인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내 아이가 정말 잘 될 아이였는데 게임 때문에 모든 게 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회적 관계망이 망가졌거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 아이가 게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과연 게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종의 핑곗거리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나저나 게임 중독이 질병이면 이런 사회가 오겠네요. 저 게임 중독 때문에 병가 좀 내겠습니다. 저는 게임 중독 때문에 군대를 못 갈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게임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